아침 출근길에 이어서 퇴근길 연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길은 47km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3km. 그리고 지금 퇴근길로 가게 될 경로는 현재 의왕시에서 경수대로를 통해서 평촌 IC까지 진입한 후에 평촌 IC에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동을 해서 서부간선 지하차도를 이용한 후에 성산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도로를 이용해서 방화터널을 통해 집까지 가는 경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경로를 예상해 보면 아마 평촌 이 국도 구간, 평촌 IC까지 가는 국도 구간이 약간의 정체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마 서부간선 지하차도까지는 계속 차량이 많아서 전기로만 주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서부간선 지하차도가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때 남아있는 전기 주행 가는 거리를 본 후에 거기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할지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쯤에 도착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모드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5도로 기록되어 있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가 이 정도 온도가 낮으면은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일단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의왕 IC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고속도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일단 BMW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왕 톨게이트에 진입을 했고요. 경로가 사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경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고 보니까 아마 아침에 출근한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가 18km가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스포츠 모드로 엔진을 조금 작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이 원활한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엔진을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배터리를 조금 비축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IC에서 아마 외곽순환도로를 타는 코스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평촌 IC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의왕 톨게이트를 통해서 진입해서 외곽순환도로로 진입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로 진행을 하는 경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출근하는 경로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출퇴근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경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같은 패턴의 그런 루트를 이동을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본인이 출근하는 길과 퇴근하는 길의 시간에 따른 지체 여부나 도로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운용하는 방법에 기초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적용시키시면 아마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연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렉트릭 모드를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16km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로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지금 퍼센테이지로 5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50% 정도면은 적어도 20km 이상은 주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대로 주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20km 이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행해야 되는 41km를 제가 쪼개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목표는 뭐냐면, 결국에는 엔진이 공회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배터리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잔여 주행 가는 거리가 0, 잔여 주행 가는 거리가 없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저는 주행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나름 사전에 계획을 짜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로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세이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세이브 시키면, 지금은 냉간이기 때문에 조금 연비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계기판상에 낮음이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서 정상적인 효율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현재 아침부터 누적된 연비가 27.4km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못해도 23km 이상은 목적지 도착했을 때 총 주행거리가 한 9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23km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0km를 23km로 주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520i보다 낮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급지 않은 방법으로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고 저속이나 뭐 그런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90km 정도, 100km 정도를 주행했을 때 연비가 거의 공인연비 수준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한 18km, 19km 정도.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한 19km 정도 나올 것 같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한 15, 16km 나오실 것 같은데, 제 친구가 3302 모델을 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꽤 오래 탔어요. 아마 그 친구가 아마 2년차에 접어들었을 건데, 그 친구 이야기로는 충전 없이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는 12km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전을 하지 않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뭐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스포츠 모드로 주행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주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아마 12km, 3km 정도가 평균 연비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차는 충전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충전을 매번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3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사이클은 만충부터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그 전체 경로에서 전기로 주행을 하는 구간과 엔진을 사용하는 구간을 분류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저같이 이렇게 하루에 90km라는 장거리를 뛰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컨트롤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돼도 어떻게 배터리를 쪼개면 되냐면, 시속 50km만 넘으면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잔여 배터리가 더욱더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엔진으로만 기름을 소비해서 주행하는 속도를 점점 낮춰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한 사이클이
90km 출근과 퇴근을 반복을 한 사이클이 저는 1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 기준으로 저는 아침에는 85km, 80km, 85km 정도 수준에서 엔진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80에서 85km 정도 사이에서만 엔진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주행했을 때 정체 구간이나 서행 구간에서는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컨디션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 판단이 된 부분인데, 이거를 이틀, 3일에 적용을 시키시려면 이 충전을 완충해서부터 방전이 다 됐을 때까지의 사이클을 보고 그 사이클 안에서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배터리 비축을 하시면서 주행을 하셔야만 효과적인, 현재보다 더 나은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놓고 타서 나오는 연비보다는 확실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 기간 정체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서 여전히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이 좀 나아지면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은 잔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하여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체 구간을 지나고 서해안 고속도로 조남 IC죠. 여기가 현재 지금 조남분기점인데, 조남분기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흐름 상황이 좋아서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살짝 비와 눈이 섞여서 와요. 그래서 지금 살짝 쌀쌀한 날씨긴 한데, 현재 외곽순환도로에서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대략 한 얼마나 썼죠? 50% 수준에서 봤으니까 대략 한 25%, 그러니까 한 줄어드는 거는 아마 한 6km, 7km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거리를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서부 간선 지하차도로 진입을 할 건데요. 아마 또 계속 정체가 될 것 같아요. 정체가 될 것 같아서 정체가 시작되면 바로 지체 없이 일렉트릭 모드를 통해서 주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 엔진 온도가 정상의 범주에 들어오니까 주행할 때 크루징 연비가 한 20km대가 또 나오고 있죠. 크루징 연비가 한 25km, 23km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거리가 26km 남았고요. 아마 대략 한 4-5km쯤 주행한 후에 아마 계속해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거의 끝에 와서 이제 서부간선 지하차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정체가 해소가 되긴 할 텐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생각보다 오다가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갖고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4km 정도 남았습니다. 4km 정도. 퍼센테이지로는 저게 한 칸에 25%니까 절반, 한 12%, 13% 정도가 남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에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와 같이 충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8km 이하일 때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8km 이하라는 게 제가 봤던 거는 한 20% 정도의 배터리를 유지할 때까지 스포츠 모드로 주행했을 때 배터리의 양을 20%까지 충전을 시킬지 아니면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이 현재 지금 연비가 보이시죠? 연비가 5.2, 5.3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현재 주행 중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파워 엔진 구동 장치에서 구동을 하면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배터리 컨트롤 모드와 같은 상황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연비처럼 연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가 4km가 남았는데요. 악셀량을 40% 이상으로 가하게 되면 엔진이 켜지게 되는데, 이때 이 엔진이 가동될 때 순수하게 충전 없이 엔진의 힘으로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모드로 4km를 소비를 하게 되면 가속량을 얼마를 가져가던 전기만 빨리빨리 달게 될 뿐이고, 이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속이 발생할 때에 즉각적으로 엔진이 개입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8km 이하로 됐을 때는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 컨트롤 모드와 같이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8km 이하로 나왔을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통해서 그냥 목적지까지 주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터리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해서 지금 약간 실패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침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았고, 퇴근에 비가 오는 바람에 더 연비가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체 구간이 더 많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주행 상황을 예측해서 최대한 하이브리드 모드로의 진입을 늦게 시키는 것이 연비의 핵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주행해야 될 거리가 13k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6km인데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저속에서 엔진이 가동해서 연비가 좋지 못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해 보건데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가 5km로 나와 있지만 게이지상으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3% 정도 남았어요. 13% 정도. 13%면은 전체가 총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는 50km로 봅니다. 50km. 13%면은 6.5km,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6km, 7km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네요. 다시 정체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는 3km 정도 남았고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아마 성산대교 남단을 지나 염창RC를 통해서 올림픽대로까지 진입하는데 정체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올림픽대교가 가양대교까지 아마 정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체 후에 방화대교까지는 원활한 소통을 보일 건데, 아마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속 공회전입니다. 저속 공회전만 하지 않는다면 배터리 컨트롤의 한 50%는 성공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속 공회전이 없는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전기가 없도록 주행을 하는 것이 항상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한 사이클 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생각보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공회전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현재까지 스코어가 좋습니다. 현재까지 80.9km를 주행하면서 평균 연비가 34km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수치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행 가능한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0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e드라이브로 낼 수 있는 출력이 한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8%가 넘어가게 되면 엔진의 시동이 걸리게 되겠죠. 엔진의 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와 같이
충전을 하게 되면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평균 연비가 아무리 잘 나와도 12km 수준에서 머물다가 주행 가능한 배터리가 다시 1km가 되면 그때는 순간 연비가 22km, 3km 정도,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 순수하게 엔진으로만 주행할 때와 같은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장거리를 1도 정체 없이 주행을 하시게 된다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셔도 평균 연비는 20km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길이 많이 막혀서 공회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회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스코어가 좋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공회전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주행 데이터를 쌓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엔진을 활용할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기를 활용할지 그 선을 찾으셔서 본인에 맞게끔 모드를 전환을 하면서 주행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차량을 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주행하는 경로에 어떠한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본인의 출근 시간과 경로, 그리고 충전을 완료하는 사이클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충전을 완충을 하고 어디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충전을 하는 데까지 돌아온다 라는 것이 한 사이클로 봤을 때 3일에 한번 충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거리를 곱하기 3으로 하고서 4일째 충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세밀하게 저한테 보내해 주셔야 되는 경로는 도로에 대한 대략적인 교통 상황과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한 후에 충전을 하는지에 대한 사이클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는 거의 모든 분들의 답변을 달아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순차적으로 답변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제 댓글을 통해서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메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답변 드리는 이메일 또는 제가 저의 지금 그 유튜브 계정에 오픈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계정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제 오픈된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탐구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회전이 시작됐습니다. 공회전이 시작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회전이 시작되면 연비가 1km대가 나옵니다. 왜 1km대가 나오냐? 그 이유는 공회전으로 충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회전인 것도 억울한데 이 서행길을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충전을 해요. 이렇게 만약에 이 차가 이 상황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배터리로만 가게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이렇게나 낮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은 전혀 주행 가능한 거리가 1km가 훌쩍 넘어서 2km가 되기 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연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만 피하시고 공회전 또는 매우 저속에서의 엔진 가동 상황만 피하신다면 충분히 상징적인 연비가 나타나고 매우 효율적인 차량 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극정체 구간을 지나서 다시 극정체 구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지금 그래도 약간의 공회전을 통해서 전기가 충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래도 극저속에서는 엔진이 켜지지가 않긴 해요. 자, 이 상황까지는 사실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악셀을 밟지 않고 이 극저속에서 엔진이 안 켜지면 성공입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극저속 상황에서도 공회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연비가 매우 하락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차는 그래서 중요한 게 배터리를 얼마나 비축을 하느냐. 우리 차는 중요한 게 배터리를 얼마나 비축하냐입니다. 배터리 비축량이 어느 정도 돼야 효과적인 차량이 되는데, 배터리 비축을 하지 않고 배터리를 계속 끝까지 쥐어 짜게 되면 공회전이 발생하게 되고, 공회전은 곧 말 그대로 520i와 530i와 다를 바 없는, 공회전을 하는 것은 다를 바 없는 낮은 연비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전하실 때 나는 공회전이 많아 라고 생각되시고 느끼시는 분들은 연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주행을 하시는 것을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아까 그 서부간선 지하차도에서 일정 시간만큼 공회전을 진행을 해서 거기서 많이 손해를 본 느낌이긴 한데, 자, 보시면 이제 다시 주행 중에 엔진 켜지는 거는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속이 되면 엔진이 꺼지면 좋은데 안 꺼지네요. 꺼졌습니다. 다시 공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매우 많이 막힙니다. 원래는 아무리 많이 막혀도 1시간 반이면은 도착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아마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봐서 생각보다 오늘 많이 막히는 날이에요. 이렇게 많이 막힐 줄 알았으면 배터리를 조금 더 준비를 해뒀어야 되는데, 오늘 예상치 못한 정체로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우리 차가 연비가 7km, 8km, 9km가 나온다는 얘기는 100이면 100,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고RPM으로 달리지 않는 이상 8, 9, 1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차량은 에너지를 충전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시죠? 지금은 제가 발을 뗐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전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이 계기판에는 지금 연비가, 순간 연비가 5.1, 5.4, 5.8, 6.7 이 정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10km 이하로 하이브리드 모드 또는 스포츠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이런 상황에서 10km 이하 연비가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킨다, 주행 중 충전 상황일 때 이런 연비가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주행 가능한 거리가 1km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고요. 이게 1km가 조금 2km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엔진이 구동을 할 때, 좀 전에는 엔진이 구동하면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조금 배터리가 더 생겨지면 충전을 안 합니다. 지금 또 정체라서 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현재 순간 연비가 29km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엔진의 힘이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km, 12km, 13km가 넘어가는 수준의 연비가 보여줄 때에는 엔진이 순수하게 구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만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태를 몰라서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연비가 10km 이하로 나오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보여질 텐데요. 지금 제가 주행을 하듯이 이 상태로만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항상 유지되는 수준으로 좋은 연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가능한 거리가 1km가 됐을 때 1km에서 2km가 채 되지 않은 1km의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엔진 구동 장치가 순수하게 엔진에만 동력을 보내는 이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우리 차의 엔진 효율은 극대화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이제 목적지까지 거리가 대략 한 2km 남았을까요? 3km 남았네요. 3km 남은 상황이긴 한데 그냥 이 3km는 그냥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행하는 건 2km 됐는데, 자, 제가 지금 또 효율이 좋은 상황이긴 해요. 이 정도면은 굳이 제가 전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고, 이제 목적지가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주행한 그런 데이터는 도착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주행하는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행을 해야 연비가 좋다라고 단적으로 정답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이 한 영상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도로 사정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와 전기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이 세 가지 모드를 고르게 잘 사용을 하면서 최대한 전기 사용을 아껴두고, 이 아껴둔 전기는 내 차가 공회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회전을 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서행하는 구간을 모두 다 커버칠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확보해둬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차는 전기를 항상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전기를 항상 비축해 두고, 비축해 두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전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정말 이 차를 정말 잘 끌었구나 라고 성취감이 들 만큼 매우 관리를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략 90km 정도 주행을 할 거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건데 평균 연비는 한 23km 이상해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공회전을 조금 시킨 거에 비해서는 연비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한 28.5km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행한 거리는 93km쯤 주행했고요. 앞으로 1km 더 가야 되니까 94km라고 치고, 94km를 1시간 40분쯤 2시간 40분쯤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행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죠? 주행 상황이 좋지 못한 이 상황에서 평균 연비는 대략 한 28.5km 정도를 주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유류비를 계산을 해보면, 제가 완충하는데 들어간 전기료를 아마 3,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의 전기료 플러스 28.5km가 93km를 가게 되면 얼마죠? 대략 100km 잡고 25km 잡아서 네거티브하게 가겠습니다. 6,800원에 3,000원 만원, 대략 한 95km를 주행하는데 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100km에 만원, 100km에 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 100km 만원이면은 리터당 100원인데, 리터당 100원이면은 아주 준수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절대 연비가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리터당 100원이면. 하이브리드 차가 리터당 100원이 아니라 킬로미터당 100원.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가 탔던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킬로미터당 70원, 80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일반 디젤 차들이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킬로미터당 얼마 수준일까요? 아마 디젤 차들이 킬로미터당
한 80원, 그 차들도 아마 80원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휘발유차, 그것도 고급류 차량이 리터당 100원 수준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절대 이 차는 연비가 나쁜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들, 이 차는 절대 그런 뭣도 모르고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그런 그 돈 주고 연비 안 나오고 무거운 차를 왜 사냐, 아닙니다. 이 차는 굉장히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이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옵션 좋고 좋은 차입니다. 가격도 5 시리즈 중에서는 530i보다 비싸요. 530i보다 좋습니다. 비싸고 옵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행 총평을 보자면 93.7km를 2시간 43분 동안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는 35.9km였고 평균 연비는 28.5km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로만 주행한 거리는 50km예요. 아마 중간중간 충전이 돼서 50km까지 주행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절반은 전기로 주행했고 절반은 기름을 떼어서 가는 상황인데, 대략 유류비 킬로미터당 100원 예상해 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한 연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연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이런 주행 관련해서 제가 꾸준히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 거예요. 업데이트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제 도로 여건 사정상 적용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출퇴근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경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경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에 먼저 남겨주시고요. 댓글 수 좀 늘리자고요. 댓글에 먼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한 분 한 분 먼저 온 차례대로 한 분 한 분 확인을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주행을 하셔라 라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 차 탐구생활 첫 번째 편 연비주행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